지금 이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이상하게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주변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뭐 뚝 끊겼다. 그러니까 퇴직이라는 거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일을 그만두는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니라 뭐 우리의 정체성이라든가 뭐 일상의 구조, 그다음 이제 관계의 중심축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순간들이 맞아 오기 때문에 나이 먹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잘못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딱 첫마디만 하면 '아 저 사람 저렇게 지금 하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해 갖고 뭔가 지금 평가를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생기거든요. 그걸 참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퇴직 심리학자 최환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인제 하소연이 사람들하고 인제 뭐 관계 단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오늘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이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이상하게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주변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뭐 뚝 끊겼다. 예전처럼 누가 나를 인제 필요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효능감이 떨어진다고 하는 하소연하는 사람도 많고, 하루 종일 이제 말 한마디 못하고 이제 지내는 날도 많다. 뭐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뭐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이제 그 퇴직 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거를 이렇게 따져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지금 하면서 이제 준비하는 게 돈인데, 사실은 돈이 아니라 인제 인간관계가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가장 먼저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이라는 거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일을 그만두는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니라 뭐 우리의 정체성이라든가 뭐 일상의 구조, 그다음 이제 관계의 중심축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순간들이 맞아 오기 때문에, 내가 퇴직 준비를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뭐 내 정체성, 그다음 이제 일상의 구조, 내가 그동안 관계를 맺었던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고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사실은 하기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직장에 다닐 때는 매일 뭐 동료들하고 이제 뭐 말다툼도 하고 뭐 좋은 일도 있고 뭐 하여튼 희로애락을 다 겪었지만, 이게 뭐 퇴직을 하고 나면 뭐 내가 뭐 아침에 이제 반갑게 맞이하던 그런 경비 아저씨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뭐 정말 이제 꼴 보기 싫어하던 뭐 상사라든가 후배 이런 사람도 사실은 이제 못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그때가 '아 내가 그래도 참 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았던 그 시절이 좋았다.' 이렇게 이제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퇴직하는 순간에 나와 인제 연결되었던, 내가 뭐 보이지 않던 보이던 어떤 그 관계의 그물망이 이제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툭 하고 사실 이제 그물망이 지는 순간 그 그물망을 다시 이제 메꿔야 되는데, 사실 이제 퇴직하고 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얽힌 이 인간관계라는 한 그 그물망을 다시 메꾸기는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이제 그 연락이 안 온다고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이제 어색해지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뭐 서운함과 섭섭한, 그다음 이제 미운 마음, 이런 마음이 이제 차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왜 사람들은 관계를 이제 원할까? 이거 한번 좀 고민을 지금 하면, 뭐 사람은 뭐 사회적 동물이다. 뭐 아니면 뭐 흔히 외로운 자신을 이제 나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나는 왜 이렇게 이제 사람을 그리워하지? 아니면 뭐 왜 이 나이 먹고 누가 좀 챙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뭐 이런 어떤 그 생각을 지금 하는 것 자체를 되게 부끄럽거나, 아니면 뭐 '아 내가 지금 좀 뭔가 나이 먹어 갖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잘못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이제 외로움하고 이제 나약한 건 좀 다른 것이다. 이게 이제 두 가지 감정을 지금 느낄 때 외로움을 지금 만드는 원인, 그다음에 이제 내가 나약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원인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외로움이나 뭐 나약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는 모든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순간 '아 내가 정상적인 사고를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심리학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매슬로 박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한 게 뭐냐면, 인간의 이제 기본 욕구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하면서 뭐 음식, 그다음에 뭐 안전,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뭐 소속과 사람하고 싶은 욕구, 이렇게 지금 주장을 지금 했었는데, 그 소속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하고 어떤 그 연결되거나 사랑받고 뭐 이런 그 욕구를 지금, 그게 이제 결국은 다른 사람하고 이제 연결돼야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느낌을 지금 받을 수 있으면서 이제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건 사실은 어찌 보면 동물들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동물들도 이렇게 놓고 보면 자기 그
동료들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동물들끼리는 굉장히 지금 잘 지내는 거 보면 결국은 지금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관계가 단절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관계가 좀 끊어지는 게 쉽게 얘기하면 뇌가 퇴직하는 순간에 보면 이제 기존에 어떤 그 업무적으로 관계 맺었던 사람들하고 다 관계가 이제 좀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제 끊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되게 이제 처음에는 조용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화가 찾아오면서 지상 낙원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뭐 빠르면 한 반 달 아니면 좀 늦어도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어떤 변화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제 말할 기회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는 감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감정을 이제 나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속에 뭔가 지금 내가 불편함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이런 어떤 감정이 쌓일 때 그걸 털어놔야지 내 마음속이 좀 편안해지는데 그거를 풀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를 이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없다 보니까 나를 지금 돌보는 어떤 그런 힘도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출근할 때는 뭐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가꾸는 그런 어떤 그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 퇴직하고 나면 사실 이제 그런 시간들이 없다 보니까 뭐 저처럼 머리도 좀 부스시하고 뭐 세수도 안 하고 아니면 뭐 면도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누가 봐도 백수다 이런 티를 내면서 이제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나를 돌보는 것 자체가 과연 누구를 위한 건가 이렇게 한번 좀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이제 흡연보다 더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지금 연구자들이 이제 밝히고 있는데 내가 고립감을 느끼면 뭐 심장병이라든가 우울증 그다음에 이제 치매 위험도 모두 높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가 아니라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내 몸과 마음이 이제 점점 무너지는 그 신호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내가 나를 지금 잘 가꾸지 않으면 밖에 나가는 게 꺼려지고 밖에 나가는 게 꺼려지다 보면 사람을 못 만나고 뭐 그런 이제 기회도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지저분하게 그렇게 지금 사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고립감을 지금 스스로 이제 자초하는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퇴직하고 나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질까? 이거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면 또 꽤 많으신데 우리가 이제 퇴직 전에 인간관계를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어떤 역할 위에서 이제 이 인간관계가 대부분 이루어지거든요. 뭐 부장, 차장, 대표, 선배, 후배 뭐 이런 어떤 내 이름 앞에는 반드시 이제 타이틀이 붙게 되는 거죠. 그 타이틀이 그 관계의 이제 고리였는데 퇴직하고 나면 그 타이틀이 이제 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회사 소속이고 내 직위는 뭐고 내 역할은 뭐고 이런 게 이제 다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인 저를 예를 들면 자연인 최한규만 남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업무 아니면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연결고리로 맺었던 사람들은 퇴직하는 순간에 대부분 다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고 업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업무적으로 이제 만났던 사람들도 다 업무가 지금 종료가 되면 다 관계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그 다른 사람하고 쉽게 얘기하면 가족 외에 어떤 친구라든가 직장하고 상관없이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없이 그러니까 지극히 이제 그쪽은 소홀히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업무 기반의 인간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그 공백이 이제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이름 석자 최한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퇴직을 지금 하는 순간에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뭐 예전에 어떤 회사의 대표에 있든지 뭐 이사든지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내가 퇴직하는 순간부터 정말 내 개인의 어떤 그 진짜 능력 이게 이제 필요해진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하기 전에 그 어떤 직장에서의 그 타이틀 인간관계에 너무 오랫동안 너무 강하게 지금 의존해 왔다 보니까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어떤 그 탐색을 하고 성찰하기보다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걸로 지금 관계를 맺었던 부분들이 그걸 이제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내가 스스로 이제 고립을 자초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관계 단절의 이제 신호들을 몇 가지를 보면 퇴직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락처는 많은데 연락하는 사람이 없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을 안 하고 이제 지나간다. 누군가를 만나면 자꾸 이제 붙잡게 된다. 그러니까 질척거리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녀나 배우자가 피곤해하는 눈치를 본다. 뭐 새로운 사람 만나면 이제 어색해서 좀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오거나 뭐 자꾸 이제 이 연락처만 보고 이제 연락을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관계 경고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로움이나 고립의 어떤 그 단계로 이제 접어드는 고 입구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죠. 퇴직 후에 이제 그 인간관계를 피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간관계가 끊어졌으면 내가 외로움이라든가 고립감을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시 새로운 관계를 지금
맺어야 되는데 그때도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지 쉽게 맺을 수 있게 생각을 좀 드리면 사람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보다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하고 이제 친하게 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나를 지금 뭐 너희 발전을 위해서 나는 이제 뭐 좀 비평을 하겠다, 비난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한테 본능적으로 이렇게 거리감을 주기 때문에 정말 나를 이해해 주는 이제 그런 사람을 나는 본능적으로 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이 돼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다시 인제 사람들의 어떤 그 발길이 이제 잦아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판단을 멈춰야 됩니다. "그건 아니지. 뭐 내가 다 알아봤어. 내가 다 해 봤어." 이런 말 그다음에 이제 "그건 틀렸어." 이런 말들은 어떤 그 대화의 문을 닫는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닫는 대화를 지금 단절하는 그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 대신에 "넌 어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지 난 정말 궁금하다." 뭐 이렇게 인제 얘기를 지금 하시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아 저 사람이 내 말에 호기심을 갖네.' 이렇게 하면서 인제 자기 마음을 조금 더 이제 풀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정말 100% 차분차분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말재주가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마디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자기가 이제 편안하게 그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 이제 계속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한 5분 1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내력을 가지고 상대의 말들을 잘 들어주시면 인과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인제 제가 강조드린 게 두 번째가 뭐냐면 잘 들어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들어주게 되면 상대로부터 엄청난 점수를 지금 딸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뭐 조언을 지금 듣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자기 말을 온전하게 들어주는 그걸 먼저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를 누군가가 정말 잘 들어줬다. 이런 경험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여러분들 자녀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누군가 말할 때 "아 그렇구나. 그때 어떠셨어요? 아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뭐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충분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말을 자르지 말고 맞장구 치고 상대의 마음과 함께 같이 지금 따라가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그 직업 지능이 지금 발달하신 분들 보면 딱 첫 마디만 하면 '아 저 사람 저렇게 지금 하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해 갖고 뭔가 지금 평가를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거든요. 그걸 참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참고 여러분들이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게 굉장히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결국은 인간관계에 이제 좋은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고립감부터 인제 인정을 지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외롭지 않다.' 이제 스스로 지금 자꾸 이제 위안을 하는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이게 감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치유를 늦추는 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어딘가 지금 문제가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서 뭐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해야지 인제 그 증세를 괜찮은지 아니면 무슨 병이 있는지를 빨리 아는 건데 내가 지금 '아 나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지금 감출수록 지금 치유만 늦어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나만 힘들게 만드는 이제 그런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막 외롭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외롭지도 않다는데 너무 많아서 귀찮은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냥 좀 외롭다고 하면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야 같이 얘기 좀 하자. 나 정말 같이 얘기하고 싶으니까 같이 점심이나 하면서 아니면 뭐 차 한 잔 마시면서 좀 나하고 좀 같이 있어 줘." 이렇게 좀 여러분들 부탁을 지금 하시면 아마 상대방도 흔쾌히 지금 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을 하고 상대방한테 도움을 지금 요청할 때 그게 이제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기적은 큰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 후 인간관계는 뭐 대단한 이벤트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냥 안부 문자 한 통, 그다음에 이제 모임에 가끔 얼굴 비추는 용기, 커피 한 잔 하자고 한 말하고는 용기, 그다음에 이제 조언보다는 이야기를 먼저 듣는 여유, 뭐 인내, 이제 이런 작은 것들이 상대방이 지금 나와 함께 연결돼 있다. 그런 어떤 신호를 지금 주고받게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외로움에서 여러분들 이제 꺼내줄 수 있는 구원의 사다리가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한번 해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아마 얻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자고 하면 우리가 이제 퇴직 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일을 벗어난 자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관계를 다시 살려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제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여전히 이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이 영상이 지금 관계의 끈을 놓고 싶었던 분들께 작은 다리 하나가 이제 되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삶이라는 게 뭐 내 계획대로 될 수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이 계획 오류라는 게 항상 생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영상은 특히 이제 뭐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좀 퇴직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막 퇴직한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은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 퇴직은 이제 마침내 도착한 자유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학창 시절 지금 한 20 몇 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준비한 걸 가지고 이제 뭐 한 20 년 20-30년 직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인제 60이 정도 되면 인제 인생의 3분의 2 정도를 보낸 시점에서 인제 우리가 퇴직을 지금 맞이하는 결국은 이제 퇴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진정한 내 자유라고 이제 생각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한테도 이제 휘둘리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뭐 하지?' 이런 이제 스스로 나한테 질문할 수 있는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지금 하죠. 뭐 저도 인제 압니다. 그게 얼마나 퇴직 전 아니면 뭐 퇴직 직후에 그게 인제 굉장히 달콤한 상상이었는지. 그런데 이게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늘 눈 뜨면서 '오늘 뭐 하지?'라고 하는 질문이 거의 고문과 같은 이제 그런 뭐 나를 짓누르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유 뭐 이게 이제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인제 공허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퇴직 후에 첫 한 달 정말 뭐 편하고 행복합니다. 아침 7시에 안 일어나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고서 쓰느라고 따끈했던 상사도 없고 뭐 나를 지금 굉장히 괴롭히던 후배도 없고 뭐 "빨리 해 주세요." 하던 옆 부서 동료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나 정말 이제 해방됐구나.' 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보고 싶은 채널 다 보고 뭐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뭐 정말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지금 그 자유 시간을 지금 보내는데 이게 이제 2달 3달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유가 여유가 아니라 인제 뭔가 감옥에 갇힌 오히려 이제 감옥에 갇힌 그런 시간으로 지금 바뀌면서 마음도 이제 허무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지금 퇴직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인제 퇴직 후에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지금 이제 다른 측면으로 갈 수가 있다. 그동안 뭐 시간이 많아지면 책도 읽고 뭐 하다못해 인제 뭐 하고 싶었던 골프도 배우고 뭔가 내가 취미 생활을 지금 하면서 여행도 좀 가족하고 좀 많이 다니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막상 닥치고 나면 시간이 생기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었던 걸 뭐 일부는 하겠지만 정말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함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회사에 딱 도착하는 순간 계속 이제 나를 지금 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일에 따라서 그냥 타기만 하면 어느새 이제 퇴근이고 집에 오면 저녁 먹고 잠깐 쉬다가 뭐 자고 그다음 날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 이제 일상생활이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할 필요가 없었는데 결국은 지금 퇴직하고 나면 그 나를 지금 이렇게 가두었던 그 울타리가 인제 사라지면서 결국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 인제 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내 직함이 주는 순간에 나도 인제 사라진 인제 기분이 들게 되는데 뭐 퇴직 전까지는 뭐 누구나 다 지금 어떤 직급이나 직책 이런 걸로 지금 불렸지 않습니까? 뭐 부장님, 이사님, 과장님, 뭐 차장님 뭐 어딜 가든지 호칭이 있었는데 뭐 팀장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뭐 전화 한 통만 해도 뭐 무슨 부서 뭐 최한규 팀장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그렇게 지금 불러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팀장, 뭐 차장, 부장 아니면 뭐 이사 이런 걸로 지금 이제 돼 있었는데 퇴직하고 나면 이제 그런 어떤 직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 이런 게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냥 최한규 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최한규 씨든지 아니면 최한규 님하고 이렇게 부르면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커피 한 잔 주문하고 나면 "최한규 고객님 뭐 이렇게 커피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했을 때 이 최한규 고객님 아니면 뭐 님 이런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는 어 내 이름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어떤 그런 걸 지금 사실은 뭐 잊어버릴 때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누군가?'
나한테 지금 어떤 가치가 남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사실은 그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이제 어찌 보면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는데 퇴직 전에는 '아 내가 지금 퇴직을 하면 가족들하고 이제 오손도손 잘 다정하게 지내면서 뭐 이렇게 다시 이제 회복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지만 사실은 퇴직 후에 오고 나면 이제 이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가족이 내가 생각했던 가족이 아니라고 지금 하소연하는 분도 많으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퇴직을 지금 하기 전에는 스스로 이제 위안을 합니다. 뭐 이거 "아빠 뭐 일찍 좀 퇴근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하더라도 "오늘은 바빠서 안 돼." 뭐 인제 "회식이 있어." 하는데 온갖 핑계로 이제 가족한테 소홀히 지금 하다 하면서 스스로 이제 위안을 하죠. '아 내가 지금 바쁜 걸 다 하니까 가족들이 이해를 해줄 거야.' 이렇게 지금 하는데 사실은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지금 서운한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무관심했던 거에 대한 그 서운함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어서 그게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상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는 순간 이제 집에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들 의지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배우자 눈치를 지금 보게 되고 자녀하고 대화도 여러분들 지금 원하는 만큼 그렇게 지금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지금 보게 되면 점심시간에 이제 아내한테 뭐 아니면 이제 뭐 저녁 이렇게 직전에 "밥 뭐 먹어?"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하면 배우자나 지금 뭐 자녀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아니면 뭐 "그건 아빠가 해결하세요." 이런 정말 그런 반응이 돌아왔을 때 정말 이게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은 결코 인제 '누구 잘못이 아니다. 나의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충실하느라고 가족한테 서운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도 자기 일에 지금 자기 리듬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거리감이 쪼끔씩 벌어져 있던 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반응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직장에 있을 때는 뭐 회의 때 얼굴 보던 사람 그다음에 이제 회식 자리에서 술잔 부딪히는 사람 다 이게 사회적 관계였지 않습니까? 근데 퇴직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 연락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또 내 빈자리를 또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채워야지 이 일이 되기 때문에 저하고 지금 관계 맺을 시간이 없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뭐 언제가 이제 "선배님 다음에 언제 한번 같이 점심이나 먹어요." 이렇게 지금 하는 후배들도 막상 점심 먹자고 연락을 지금 하게 되면 "선배님 회사 일이 바빠서요. 뭐 다음에 좀 하시죠." 계속 이렇게 미루기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 효용 가치가 사실은 떨어졌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자기의 어떤 점심시간을 쓰는 게 사실은 아깝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제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이제 거절들이 자꾸 이제 반복해서 생기게 되면 '정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이제 자존심도 좀 상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거나 연락하는 게 좀 두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전화를 지금 걸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외로움과 인제 고립감 그다음에 인제 서운함 이런 걸로 인제 연결이 지금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대화 자체도 사실은 상대방한테 "고맙다. 미안하다. 뭐 사랑한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지금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인제 내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들다 보니까 나를 지금 위해서 인제 시간을 내주는 사람한테 서운한 감정들을 지금 내비치게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쟤는 지금 왜 나한테 지금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정말 괘씸 안 해. 이런 얘기를 지금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지금 하게 되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런 하소연을 지금 들어야 되는가.' 이런 회의감이 들면서 저하고 지금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자꾸 점점 거리감이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사람을 떠나보내게 된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결과론적으로 사람하고 관계를 끊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이제 어찌 보면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뭐 재정 문제가 이게 이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 전에 계획을 세우죠. 연금 적금이라든가 이게 얼마 정도 있으면 내 노후가 필요할까.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줄여게 되면 내가 지금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상가 하나 이렇게 좀 구입을 해 놓으면 월세 받고 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이제 좀 긍정적인 생각을 지금 하면서 이제 투자를 좀 해 놨는데 이게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연금은 물가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자녀는 결혼한다고 지금 뭐 도와달라고 하고 건강검진에서는 뭔가 지금 뭐가 이상이 있으니까 이제 좀 뭐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상가는 상가대로 지금 안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내 계획대로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지금 수입은 줄어드는데 이게 지출은 2배, 3배 이렇게 지금 빨리 사라지게 되다 보니까 정말 지금 이게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이제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 잘못하신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이제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신 거죠. '아,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지금 흘러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자, 건강하고 이제 건강이 흔들리면 이제 마음도 흔들리는데, 이게 이제 신체적 건강하고 심리적 건강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 후에는 뭐 이게 신체적인 어떤 그런 뭐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그런 부분이고, 이제 그걸로 인해 갖고 아니면 이제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마음의 병도 찾아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도 없고 그다음에 사람도 없고, 아니면 어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후배나 아니면 동료를 믿었다고 하면 배신감에 치를 떠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말 좀 회사 다닐 때는 그렇게 지금 자기 이제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은 놈들이 퇴직을 하고 나니까 '나를 지금 무시한다.' 뭐 이렇게 이제 배신감을 또 막 몸부림치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자존감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몸도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게 신체 증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내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지면 병원비가 많이 들고, 그 병원비가 많이 들게 되면 내 노후 준비로 했던 이걸 지금 이 돈이 줄어들게 되고, 그 돈이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은 우울증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정말로 지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현상이 아주 극소수의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채취자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계획은 시작일 뿐이다. 그 삶은 이제 그 이후다.' 자, 이렇게 생각을 지금 이제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퇴직 계획이 현실과 다를까요? 내가 정말 잘 세운 퇴직 계획이 왜 현실에서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걸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수많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 중에서 여러분들 뜻대로 지금 100% 흘러갔던 계획이 몇 프로나 되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했는데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하고 이제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계획은 아주 기본적인 테두리만 우리가 이제 세우는 거지, 정말 그대로 지금 흘러갈 거라고 경우 믿으면 믿을수록 실망감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 후에는 정말 낙관적인 상황만 계획을 하지, 약간 부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이 뭐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사고를 당한다든가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환경 변화, 가족들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건 준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자유가 이제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내가 충분하게 내가 만들어 갈 수 없는 것처럼, 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아무리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을 내 계획대로 온전하게 쓸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지금 시간이라든가 상황을 지금 내가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계획 자체는 분명히 틀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그 회사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계획이 200% 지금 달성을 한다고 목표를 세워도 이제 겨우 뭐 100% 달성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퇴직 준비도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준비를 지금 하실 때 그나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 내가 퇴직 준비를 뭐 어느 정도 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 이후에도 삶의 구조를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퇴직 후에 나만의 어떤 구조, 나만의 루틴, 나만의 정체성을 지금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몸으로 움직이고, 배울 걸 하나씩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뭐 수입이라도 좀 만들어 보고, 이런 구조들을 지금 좀 계속 이제 만들어 보시면, 그런 구조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고 일상을 지금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계속 이제 쌓이다 보면 '나 지금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지금 들을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야 된다. 이 계획이 지금 정말 실행을 그대로 '내가 계획대로 살 거다.' 이렇게 지금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의 퇴직 생활은 정말
정말 힘들어진다. 이렇게 지금 제가 강히 장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퇴직은 여러분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이 자유로울 수도 있고 공허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빛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퇴직 전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그다음 이제 퇴직 후에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느끼시는 분한테 작은 도움이나마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났던 퇴직자분들 중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회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래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말을 지금 하시는 분보다는 뭔가 아쉬움, 서운함 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지금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런 분들한테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과거에 대해서 아무리 지금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미래를 지금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건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지금 과거에 대한 후회가 크면 클수록 이게 미래 자체도 사실은 먹구름이 낀 걸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과거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좀 돌아보지 말고 그다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라. 그러면서 이제 추천하는 게 태도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직 후에는 그 후회의 물결이라고 하는 게 너무 지금 나를 휩쓰고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제 굉장히 지금 그 후회의 어떤 늪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뭐 회사를 지금 안 나갔으면 내가 다른 회사를 갔으면 더 좋은 대학을 나왔더라고 하면 어땠을까? 뭐 정무 라인에 지금 잘만 붙었어도 뭐 이렇게 뭐 온갖 상황에 대해서 다 지금 후회를 하는데 이게 이제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 자신의 어떤 그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됐고 저건 저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자기를 지금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비난의 대상이 이제 자기 자신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가족, 그다음에 친구, 그다음에 자기가 만났던 상사 이렇게 주변 사람 전부 다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되다 보면 결국은 지금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누라 보는 안목이 없었지. 정말 내가 게을렀어. 아니면 애를 지금 대치동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지금 되는데 그게 과연 이게 그런 생각들이 우리 어떤 그 삶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내가 후회의 늪에 빠지면 빠질수록 남는 건 고통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후회를 지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후회는 나를 미래로 가지 못하게 이제 방해를 지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후회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이제 분명히 있죠.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의 어떤 그 불안을 지금 만들었다고 내가 이제 믿기 때문에 이제 후회를 지금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후회를 한다고 과거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요새 이제 웹소설에 뭐 작년에 방송했던 유명한 뭐 재벌집 막내들처럼 이렇게 과거로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뭐 후회를 하면서 내가 지금 뭐 몇십 년 전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게 이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절대로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아무리 후회하고 뭔가 과거를 곱씹어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서 이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막히게 되면 결국은 지금 내가 어떤 그 자신한테 했던 저주가 그대로 이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해야 할 일은 과거에 지금 어떤 그 내 발목을 잡고 있던 그런 후회에서 벗어나서 지금 새로운 어떤 그 삶으로 지금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회에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 더 여러분들이 이제 무기력해지면서 정말 이제 무능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과거에 분명히 지금 제가 만났던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분명히 지금 능력도 있었고 긍정적인 어떤 그 결과도 만들어냈었고 그다음에 충실하게 잘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관점만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게 후회 대신에 감사라고 하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신가요?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성취한 게 하나도 없으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지금 하실까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큰돈은 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정말 이제 서울에 지금 유명한 뭐 그런 동네에 아파트 못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30점 넘게 이제 회사생활 충실히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몸 건강하게 퇴직까지 지금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의 어떤 그 기적 정말 뭐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생활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출근할 수 있었던 거, 그다음에 이제 가족하고 뭐 즐겁게 삼시세끼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정신적 여유와 시간을 가진 것들도 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노력의 결과이고 다 감사할 일인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병원에 한번 가 보십시오. 그 병원에 가 갖고 오랫동안 입원을 하고 있는 분의 어떤 그 소망이 뭐겠습니까? 정말 밖에 나가서 따뜻한 순댓국 하나 먹는 거, 그다음에 가족들하고 외식 한번 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어 텔레비전 볼 수 있는 거, 뭐 이런 굉장히 지금 사소한 걸 그분들은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미 그분들의 어떤 그 간절한 바람을 충분하게 넘치고 지금 어 너무 넘쳐서 지금 주체를 못할 정도로 그런 이미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은 정말 이게 후회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감사할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감사의 정말 좋은 점은, 감사는 긍정적인 감정을 지금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 감사의 진짜 힘은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금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도 정말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틀렸다.' 이런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데,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아, 나는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다. 여전히 나는 내 주변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 나는 건강하다.' 아니면 '우리 가족은 지금 건강한 사람들이야.' 뭐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인 메시지가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차에서 기름이 다 떨어진 그런 차라고 후회하면, 기름이 다 떨어진 차라고 생각을 하게 이제 비유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를 시작할 수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인제 차에 기름이 다 차기 시작하면서 인제 다시 그 차가 어디론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라고 하는 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작게라도 좀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뭐 감사하는 방법, 아니면 막 감사일기 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실천을 지금 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권해 드리는 건 수시로 정말 뭐뭐에 감사하다고 한 문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지금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때, 아내와 잠깐 대화를 나눌 때, 그다음에 이제 손주 얼굴 보면서 웃을 때라도 '아,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이제 하기 시작하면 정말 여러분들 기분 자체가 지금 아마 바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뭔가를 지금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즐겁고, 그다음에 상대방하고 관계도 끈적끈적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아이가 뭐 좀 취업이 안 되더라도, 아이가 회사에서 힘들더라도 '아,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이제 자녀를 여러분들이 대하기 시작하면, 자녀 입장에서 보면 아빠 얼굴을 지금 보는 순간 뭔가 지금 의존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뭔가 내 힘이 좀 되어 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이제 결국은 감사의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억지로라도 이게 긍정적인 생각을, 아니면 긍정적인 감사거리를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감정도 조금 변할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감사의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감사는 관계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후회를 지금 반복하게 되면 나한테, 자신한테도 주변 사람한테 좀 냉소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잖아. 아, 아들 녀석이 그렇게만 안 했어도 내 인생이 이럴 줄은 몰랐어." 뭐 이렇게 자꾸 이제 후회를 지금 하기 시작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하고 지금 관계를 맺기가 싫어지는 게 되는 거죠. 반면에 "고마워.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어서 정말 고마워.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어떤 그 긍정적인 말, 그다음 이제 감사하는 말, 이런 말을 지금 자꾸 하게 되면 벌써 제 표정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런 제가 이제 편안한 표정을 지금 보면서 보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저하고 이제 대화하는 것 자체가 좀 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자체가 이제 상대의 마음도 바꾸고 내 마음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지금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어떤 그 다양한 연구 결과가 뭐냐면, 우울하고 이제 불안을 줄이고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면 할수록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다음 이제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고 지금 많은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마음의 변화, 감사하다고 하는 간단한 마음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지금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건 뭐 심리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몸의 회복까지도 이끌어주는 굉장히 보약 중에 가장 돈 안 드는 그런 좋은 보약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퇴직자한테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퇴직자는 현실적으로 뭐 돈이라든가 건강, 시간 이 세 가지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인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다. 아직도 지금 내 주변에는 자원이 많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지금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물리치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게 불안 자체를 지금 어 떨쳐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결국은 감사의 힘이 되겠죠. 그래서 감사는 퇴직자한테 정말 어떤 그 돈 안 드는 보약이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깃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회를 멈추고 감사를 실천하는 지금 이 순간 마지막으로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후회는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감사는 에너지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도 이제 감사라는 태도를 지금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내일을 지금 바꿀 수 있는 어떤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가진 자원, 내가 이미 이룬 것,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다. 이게 이제 퇴직 이후에 진짜 인생을 다시 피워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작은 감사거리 하나로 여러분들 하루가 좀 편안하고 환하게 변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좀 안타까운 상황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실 때 직구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지금 수시로 전화해서 "돈 좀 빌려 달라. 술 좀 사 달라." 이런 전화를 지금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친구가 전화 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아마 대부분 경우에 전화를 지금 받을까 말까 아마 망설이면서 피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거지로 지금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친구 많은 사람들이 퇴직자를 이제 그 친구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변 사람들을 좀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퇴직을 지금 하고 나면 돈도 떨어지고 몸도 아프고 뭐 이러니까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추측을 지금 하면서 퇴직자를 지금 피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식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퇴직 후에 시간이 많아지면 이제 벌어진 일들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뭐 군대라든가 학교에서 지금 그 학생들이 할 일이 없으면 어떤 얘기를 지금 하게 됩니까? 뭔가 좀 흥미거리 만들고 이제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많은 자유 시간이 지금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10 시간 정도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썼던 10 시간 정도가 그대로 지금 남기 때문에 이 시간을 지금 때우는 게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일과인데 이 시간을 때울 거리가 지금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을 내가 지금 만약에 인제 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지금 10 시간씩 책을 읽을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10 시간씩 골프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지루함과 뭔가 좀 외로움을 느끼면서 '이 시간을 어떤 식으로 재밌게 좀 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이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지금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하는 게 이제 연예인들 사생활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 사생활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두는 경우가 지금 많은데 왜 사람은 이제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에 관심이 많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부터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원시 시대 때 여러분들이 이제 뭘 주로 압니까? 어떤 그 먹이나 아니면 사냥터나 아니면 이제 밭이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그 밭을 차지하려고 서로 이제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상대를 지금 물리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나를 지금 공격할 징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대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움직임에 모든 초점을 다 기울여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우리 뇌가 이게 환경이 바뀌면 그 뇌도 지금 바뀌어야 되는데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이제 이 다른 사람 어떤 그 행동에 관심을 두는 이 본능은 지금 바뀌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본능적으로 이제 집중을 지금 하는 이 본능은 지금 남아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어떤 그 다른 사람이 어떤 걸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학생 때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할 때 결국은 지금 잠재적으로 직장의 동료가 내 경쟁자가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아니면 어떤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지 내가 지금 상대방을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다른 사람 관심 행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게 이제 긍정적인 관심사면 괜찮은데 뭐 이제 뭐 긍정적인 어떤 그 관심사보다는 부정적인 관심사에 훨씬 더 흥미가 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선행을 했다. 뭐 얼마를 기부를 해 갖고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뭐 잠깐 이게 스치고 지나가는데, 뭐 연예인이 불륜을 저질렀다. 아니면 연예인이 뭐 소속사를 배신하고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쪽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상황보다는 긍정적인 상황에 주의가 집중을 좀 덜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긍정적인 상황보다 부정적인 상황에 훨씬 더 흥미를 지금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에 관심을 더 많은 어떤 기울이는 본능이 있다 보니까 퇴직 후에 내가 지금 이웃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는 못 되는 상황에 더 지금 관심을 있고, 그다음에 더 주의를 지금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주로 이제 대화를 지금 하게 되면 어떤 대화를 하겠습니까? 상대방한테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나한테 굉장히 지금 많은 도움을 줬다. 제가 책을 열심히 읽고 있더라. 뭐 취미생활 요즘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보다는 저 인간은 개차반이야. 이렇게 뒷담화로 이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긍정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그 대화거리를 지금 만들기 시작을 하더라도 계속 이제 부정적인 얘기 뒷담화로 지금 하기 시작하면 내 말을 듣는 상대방도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방이 지금 나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이제 점점 거리감이 멀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상대방이 내가 뒷담화하는 말에 대해서 호응을 좀 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인간이 지금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내 얘기도 저렇게 지금 나도 저렇게 씹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웃기지 않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흥미거리로 얘기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상대방도 지금 나도 지금 저 사람이 내가 없을 때 하는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을 다 도마 위에 올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내 주변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나하고 이제 거리를 지금 두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에 대한 신뢰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신뢰를 지금 다시 쌓는 게 거의 회복되기 어려울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정말 한번 조심스럽게 반성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반성을 하시면서 말이라고 하는 건 나를 향한 칼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기분 나쁜 얘기를 지금 할 때 보면 제 인상 표정 자체가 지금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보다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아마 제 표정이 굳을 수가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 하면 할수록,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원수 같은 사람한테 비난을 지금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지금 하지만, 그 말을 지금 가장 먼저 내가 듣기 때문에 그 말을 지금 나는 하면서도 듣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관계가 되면서 상대방을 지금 물리치려고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게 결국은 지금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신체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정신까지도 황폐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 기분도 지금 황폐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더 키우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비난하는 말, 그다음에 뒷담화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결국은 뒷담화를 지금 해 갖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지금 없다는 게 제가 지금 제 결론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퇴직 후에 어떤 시간이 많은 사람한테 자주 벌어질까? 이게 지금 시간이 많고 이제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게 되면 자꾸 이제 뭔가 자극적인 활동들을 지금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결국은 사람을 괴롭히고 뒷담화하고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결과로 지금 이어지기 쉽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퇴직을 하고 나면 내 소속감도 없고, 그다음에 내 존재감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주목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주목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제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외롭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지금 사람의 어떤 관심을 끌고 사람의 시선을 지금 붙잡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꾸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흥미거리를 지금 만들다 보니까 내가 뒷담화로 지금 부정적인 얘기로 그 사람들의 흥미거리를 지금 만들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뒷담화라고 하는 게 마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강도가 약하게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지금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사람의 흥미를 지금 끌기 위해서는 강도를 높여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마약 중독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뒷담화 중독이 되면서 결국은 지금 마약 중독자가 이제 어떤 마지막에는 이제 건강을 해쳐서 이제 뭐 극단적으로 좀 사망하는 것처럼, 내가 뒷담화를 지금 하면서 그 강도를 높이는 순간 사회적인 어떤 그 사망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은 가족들한테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한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자녀의 어떤 그 사생활을 해묻거나 뭐 며느리 사이에 뭐 이런 뒷담화를 쭉 늘어놓기 시작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느끼자면 '우리 집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편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지금 치부해 버리기 쉽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니면 이제 엄마라는 사람이 불편한 자녀들하고 아니면 이제 뭐 며느리랑 사위한테 불편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자,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골적으로 지금 그렇게 인제 뭐 "명제를 더 이상 안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알게 모르게 이제 그냥 가급적이면 내 전화를 이제 피하는 그런 쪽으로 관계를 줄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퇴직자가 가장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행은 가족들로부터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 가족들로부터 따돌림 어떤 그 시작점이 결국은 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해야지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 시간의 방향을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사생활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이 시선을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안에 지금 집중을 지금 하게 만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커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다음 질문을 스스로한테 한번 던져 보십시오. '오늘 나를 성장시키는 일 한 가지는 뭐였을까? 내가 가족한테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내가 찾고 있는가? 내가 한 말이 누구한테 어떤 힘이 지금 되고 있는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수시로 지금 던지다 보면 관심이 좀 남한테 줄어들고, 부정적인 상황보다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상황으로 관심이 바뀌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으로 이게 향하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선을 지금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퇴직 후에 진짜 괜찮은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정말 괜찮은 사람은 퇴직하고도 조용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필요할 땐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한테는 조언보다는 존중을 주고, 배우자한테는 간섭보다는 동행을 제안하는 사람, 간섭이 아니라 이제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정말 사람들은 그 사람 주변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퇴직 후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쓸데없는 관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이 결국은 내 스트레스가 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불편함이 되고 내 고립을 지금 이제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관심 대신에 내 건강한 관심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뭐 내 건강이라든가 취미, 가족, 이제 성장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지금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에너지를 지금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계는 살아나고 여러분들 삶도 훨씬 더 아마 밝아질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퇴직 후에 진짜 중요한 건 한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한테 좀 편안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말 한마디, 그다음에 관심 하나하나부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거 아니라 건강한 쪽으로 이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 그 건강한 관심사를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으로 돌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첫 출발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응원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지하철을 지금 좀 한가할 때 이제 지하철을 좀 타는데, 지하철을 탈 때마다 좀 느끼는 게, 제가 이제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좀 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그 행동 거지를 보면 되게 좀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바쁠 때는 젊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정말 자리를 좀 비키라고 좀 강요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에 이어폰을 안 끼고 지금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아니면 뉴스를 지금 시청하거나 아니면 전화 벨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이러다 보면 정말 이제 좀 아침에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용하게 차분하게 지금 정리를 하면서 출근하고 싶은데, 이 일부 인제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차분함을 좀 방해하는 인제 그런 역할들을 지금 많이 하는 거죠.
이제 물론 뭐 젊은 사람 중에서도 인제 그렇게 좀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가 나이 든 그러니까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나이 든 사람도 그러니까 저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하지만 저보다 더 나이가 든 사람들 아니면 제 또래하고 이제 교류를 지금 하기 싫어하는 건 결국은 이게 공통적인 이제 그런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이제 어떤 그 세대 차이만이 아니라 뭐 심리적 거리감이라든가 편견, 삶의 속도, 그다음에 이제 관심사 불일치,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사회적 역할이라든가 정체성 이런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해서 서로한테 좀 관심을 두지 않거나 뭔가 좀 거리감을 두는 그런 원인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상호 존중하고 이제 이해를 좀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관계 맺기를 이제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제 나이 든 사람분들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이게 세대 간의 교류가 계속돼야지 서로를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늘 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삶의 지혜라고 지금 하는 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그 삶의 지혜가 젊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새로운 지식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올라가야지 서로가 지금 같이 인제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인제 계층 간에 단절이 생기게 되면 정말 서로 간 어떤 그 세대 간의 고립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게 인제 제가 쪼끔 이제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 든 사람하고 교류를 꺼리는 가장 큰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 든 세대는 뭐 역사적, 사회적 경험이라든가 문화적 배경, 생활 방식이 젊은 세대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라든가 문화, 코드, 그다음에 관심사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먹고 사는 문제죠. 그러니까 뭐 밥 남기지 마라, 반찬 남기지 마라 이런 게 이제 주된 대화가 되는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굶어 죽는다는 얘기를 지금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지금 관심사가 아닌데 결국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반찬 남기지 마라. 밥 남기지 마라."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강요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로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한테 계속 "밥 더 먹어라. 반찬 더 먹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치관이라든가 세대 간 어떤 그 주제가 다른 이런 차이가 의사소통을 지금 어렵게 만들고 그다음에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이제 어렵게 방해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최신 트렌드라든가 디지털 문화 그다음에 즉각적인 어떤 그 소통에 익숙하지만 나이 든 세대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 가치와 느긋한 소통 방식을 조금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런 차이가 결국은 대화의 단절을 지금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가 심리적 거리감과 이제 편견 때문이죠. 젊은 세대는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융통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이제 변화를 꺼려한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뭐 나이 든 세대도 젊은 세대를 지금 무례하거나 아니면 뭐 경박하다,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갖는 이런 편견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지금 방해하고 그 심지어 거리감을 키우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삶의 속도와 관심사의 불일치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는 빠른 변화와 정보의 어떤 그 폭발적 증가 뭐 특히 이제 AI를 중심으로 해서 인제 최근에 엄청난 정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즉각적인 반응을 지금 요구를 지금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문을 하는데도 이게 줄 서는 게 이제 귀찮다 보니까 뭐 합니까? 키오스크 아니 뭐 이런 쪽에 이제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그 변화에 사실은 따라가지를 지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화에 빨리 익숙해지는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를 지금 보게 되면 답답하죠. 정말 이제 상대적으로 느리고 느 자기의 어떤 그 자기만의 생활 방식을 공집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지금 하지 못하는데 또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차분하게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저렇게 지금 급하게 간다고 이게 좀 그것도 못마땅한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결국은 지금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인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렵게 만들고 그 만남 자체를 스트레스로 지금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세대 간의 어떤 그 교류가 빈번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의 차이 때문인데 나이 든 세대는 퇴직과 이제 가족 내에서의 역할 변화 등으로 정체성의 혼란이라든가 상실감을 지금 분명히 지금 겪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젊은 세대는
뭐 진료라든가 사회 진입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이제 어려움을 주고 관계를 이제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외부적인 요인도 분명히 지금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한창 이제 사회적으로 정년 연장이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몇 년이라도 더 지금 일하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나이 든 분들이 자리를 지금 오래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금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 자체가 지금 못마땅하는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겠 예측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 다섯 번째가 문화적 세대적 경험 차이에서 오는 의사소통 장애 때문인데, 뭐 젊은 사람하고 이제 나이 든 사람은 언어 사용이라든가 유머, 관용관 이런 게 이제 세대 간에 다르기 때문에 대화는 미묘한 이제 불일치를 낳게 됩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 애들하고 대화하기 조금 어려운 게, 요새는 무조건 지금 다 뭐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제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지명을 얘기를 하는데 가디라고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 가디가 어디냐 그랬더니 가산 디지털 단지를 지금 가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약어에 익숙하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하고 사실은 대화하는 게 꼭 지금 저는 한글로 얘기하고 상대방은 영어로 대화하는 것처럼 이게 소통이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하지 않는 말이나 표현은 소통에 단절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피로도를 지금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회피하는 이제 주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자고 하면, 건강한 세대 교류를 위해서는 서로의 어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그 경험이라든가 지나온 과거를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뭔지,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서로 이제 관심사를 조금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고 공통적인 관심사하고 긍정적 경험을 좀 확장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이해와 존중이 자리를 찾게 되면, 나이를 뛰어넘어 갖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진정한 연결과 성장의 어떤 그 기회를 지금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최규환이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지금 좀 만들어 갖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최규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퇴직한 지 뭐 예를 들어 2달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직장에서 이제 꼬박 35년 정도를 이제 성실하게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괜찮을 그런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며칠간은 뭐 바라던 자유가 이제 찾아오는 것에 안도하면서 아침 늦게 자고 늦잠 자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도 이제 충분히 가졌었는데, 그 평화가 지금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최규현 씨가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마음 한쪽이 이제 텅 비어 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 인제 그를 감싸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퇴직 후에 더 이상 뭐 그를 찾아오는 사람도 연락하는 사람도 없었고, 매일 가야 될 곳도 없고, 그다음에 해야 할 일도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며 얻었던 최부장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되면서 이제 최규환 씨는 자신이 어떤 그 직업이라고 한 큰 기름을 잃은 채 홀로 서 있던 그 기분을 이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이제 뭐 이런 어떤 그 질문을 지금 하면서 정말 자기한테는 미래가 이제 뭐 목적 없는 황무지처럼 그런 쓸쓸한 미래고 이제 허전함을 이제 느끼기 시작을 지금 한 거죠. 사실 인제 이런 그 하소연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한때는 뭐 사회의 어떤 그 중요한 일원이었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이제 선배들이었죠, 퇴직하신 분들은. 그런데 퇴직을 지금 하는 순간 그 누구도 그의 조언을 지금 구할 이유도 없었고 인제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스스로가 작아지고 이제 사라지는 어떤 그 존재감을 느끼면서 미래가 더는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지금 이제 느끼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뭐 훌쩍 뭐 늙어버린 얼굴,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이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인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지, 지금 안타까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아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제 불안감이 쌓일 때가 있고, 그다음에
젊을 적에는 밤샘 근무도 거뜩했는데 이제는 뭐 뭔가 조금만 움직여도 인제 뭐 여기저기 이제 아픈 부위가 늘어나면서 '야 이게 뭐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떠지?'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이제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이게 이제 결국은 계속해서 이게 퇴직을 지금 하는 순간부터 뭔가 나한테 인제 긍정적인 어떤 그 자극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그 불안감만 점점 더 커지게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많은 퇴직자가 이제 자신의 어떤 그 미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우리가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어 갖고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마련을 했는데 이게 이제 퇴직자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주된 이유 몇 가지를 이제 좀 설명을 지금 드리면 첫 번째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대부분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뭐 언제 월급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업무를 지금 받으라도 어려울 때는 뭐 동료가 도와준다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대부분의 내가 지금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했었는데 이게 이제 퇴직은 지금 내가 우리가 이제 직장을 하는 것처럼 뭔가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미래가 지금 없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퇴직을 온전하게 지금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내가 혼자서 인제 개척해야 되는 그러니까 무인도에서 내가 홀로 살아남아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상황으로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정말 내가 굉장히 내 미래에 대해서 '혹시나 지금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지금 인제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지금 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지금 이어지면서 나를 지금 스스로 인제 위축되게 만드는 너 이제 그런 상황들을 지금 스스로 인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이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질병에 취약해지는 건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자들은 자신의 어떤 그 미래에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이제 정말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건강에 대한 활동 제약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이제 많이 보는 그런 분들을 이제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인제 몇 년 후에 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할 때마다 훨씬 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독립성 상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력이 충분하면 자녀들 도움을 안 받아도 되겠지만 뭐 그렇지 못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지금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내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누군가의 어떤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인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독립적이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만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의료비 증가 등에 대한 걱정이 이제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인제 뭐 뉴스에서 이런 걸 들으면서 의료비가 많이 부담스럽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되게 지금 불안이 이제 커지게 되겠죠. 그런데 세 번째가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다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그 재정적인 경제적 안정성 상실에 대한 걱정이죠. 현재 어느 정도 인제 뭐 경제적으로 쪼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지출을 지금 하기 시작하면 물가 상승이라든가 의료비 발전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지금 내가 퇴직 자금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퇴직 준비가 제대로 지금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인제 시작을 하신 분들은 이런 불안감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뭐 아무리 인제 노력을 하더라도 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뭐 고정 수입의 어떤 그 기대하기 인제 어려운 이런 고정 수입의 부재는 미래의 재정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어떤 그 걱정을 지금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래가 과거보다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비관적인 그런 시각으로 지금 내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사회적 고립에 대한 불안입니다. 퇴직자들은 어떤 그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로 인해 갖고 고립이 인제 미래에는 더욱 커질 거로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이제 예측이 아니라 인제 현실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확신을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활동력이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인제 교류가 줄어들면서 외톨이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그 미래를 지금 어둡게 만드는 이제 그런 원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사회적 역할하고 인제 가치 상실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뭐 퇴직 후에는 이제 직장을 통해서 얻었던 뭐 사회적 지위라든가 뭐 존경, 영향력 등이 이제 점점 사라질 수 있다 하는 위기의식이 미래의 어떤 그 자신을 좀 무의미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인제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의 존재 가치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나 더 이상 내가 사회에 인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어떤 그런 생각을 할 때 더 이제 미래에 대한 시각이 비관적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여섯 번째가 성장과 발전 기회의 어떤 그 부재입니다. 직장 생활은 뭐 끊임없이 내가 새로운 걸 배우고 이제 성장하는 기회를 이제 제공을 이제 했지만 퇴직 후에는 뭐 이런 학습하고 이제 도전할 기회가 이제 사라지거나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내가 이제 정체되거나 아니면 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위기 의식을 느끼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 일곱 번째, 누구나 다 이제 뭐 막연하게 생각은 하지만 말은 하지 않는 어떤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뭐 퇴직을 이제 의식할수록 아니면 뭐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어떤 그 삶의 후반부에 진입했다는 걸 명확하게 이제 인지하게 되는데, 이제 뭐 남은 시간에 대한 계산, 그다음에 삶의 마지막에 대한 성찰로 조금 이어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자꾸 이제 불구가 들리면서, 그다음에 뭐 친구들도 안 좋은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 '아 다음 차례는 뭐 나다.' 이런 어떤 존재론적 어떤 성찰, 그다음에 뭐 삶의 뭐 허무함, 공허함, 이런 게 인제 죽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제 확장이 되면서 미래를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어떤 그 큰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게 이제 결국은 저 "죽음에 대한 불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퇴직 후에 자신의 미래를 인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이유가 복합적이고 굉장히 이제 다층적이죠. 이런 심리적 어려움을 지금 어려움이 많은 퇴직자가 겪는 뭐 보편적 경험이기도 합니다. 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겪는 그런 어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금 돈이 많더라도 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고 직접 내가 이해하고 그다음에 부딪히면서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인제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제 퇴직 후에 어떤 그 시각을 뭐 긍정적으로 갖는 분도 있고 이제 부정적으로 갖는 분도 있는데, 한번 우리가 쪼끔 생각을 좀 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 종교를 가지신 분들 보면 뭐 일주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뭐 성당이나 절 아니면 이제 교회 가서 정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뭐 활동을 지금 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을 한다는 건 그만큼 한 태어나고 한 60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런 즐기는 시간이라고 인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 과거를 지금 후회하고 뭐 아무리 뭐 미래에 불안을 느끼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이지, 막상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바뀌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미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그 현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현재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내가 미래를 어떤 식으로 좀 건설적으로 좀 바꿀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좀 하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들이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시간, 그다음에 보람찬 시간이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